보시면서 어느 파트는 조금 내가 해볼 만도 하겠다라는 파트가 있고요. 어느 파트는 해보시면은 얘는 뭐 진짜 힘들 것 같아. 이런 파트가 아마 이게 느낌이 조금씩 틀리실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한 우리가 화폐 시간 가치 개념까지 뭐 다 퍼펙트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시면은 일단 약간 뒤로 미루셔도 되고 대신에 이제 45페이지에는 현금 수지 있죠. 예, 얘는 이제 계산 유형이 계산으로도 나오고 이론으로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는 알아두셔야 되냐면 가장 잘 이제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한때는 여기 세후 현금 흐름까지 구하라고 출제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가장 키가 되는 게 뭐냐면은 얘예요.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을 대입을 해서 식이 많이 산출이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까지 구하는 개념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한데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공실 빼고 여기서 못 빼요. 영업경비 빼잖아요. 일단 경비 안에는 대표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애들이 공부소감이라고 했었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고 되는 거 안 되는 거 있죠. 예. 그거를 빨리 또 캐치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그러니까 꼭 공부소감에 대한 4가지만 제시하면 좋은데 다른 거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유지관리비, 화재보험료, 소득세, 수도료, 전기료, 재산세, 부채 서비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유효 총소득에서 우리가 비용 명세가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경비 공제에서 순영업소득을 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유지관리비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뭐 들어가냐면 화재보험료 들어가요. 이게 소멸성 보험료거든요. 이 화재보험료는 1년을 단위로 계약갱신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임대차를 하는 동안에는 계속 1년 단위로 계속 화재보험료로 들어야 되니까 이것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득세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수도료하고 전기료 들어가야겠죠. 재산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재산세는 들어가는 거예요. 보유세니까. 소득세는 안 들어가지만 재산세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은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계산하시는 거죠. 2,000하고 300하고 그 다음에 200하고 300하고 2,000 있잖아요. 그죠?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얼마요? 4,800을 빼면 남는 게 5,200 이렇게 남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답이란 얘기죠. 그 경비를 공제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 하셔야 돼요. 빠른 시간 안에. 안 된다고. 이건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냐면 일단 여기 공실이 있죠. 여기서 뺐잖아요. 뺐는데 여기서 빼면 이중으로 공제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가 뭐냐면 부채 서비스액인데 이건 여기서 공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소득세는 여기서 공제하잖아요.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실제 지불된 비용이 아니죠. 인시된 비용이기 때문에 이건 세금 계산됐으니까 이건 안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개인적인 업무비 있죠. 이것도 안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개인적인 업무비, 그 다음에 관리자 급여 뭐 이런 것도 있죠. 소유자의 급여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안 들어가요. 이런 것도. 근데 일단은 이쪽에서는 대표적으로는 요거 4개를 주는데 간평 쪽으로 가면 얘들도 줘요. 간평에 가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순영업소득 들어가는 계산식 있죠. 네, 계산식 여러분들이 보시면 종합환원율 구할 때도 총투자액에 대한 뭐가 있어요? 순영업소득이고 얘하고 역수가 뭐 있어요? 순소득 승수 있잖아요. 순소득 승수도 여기가 순영업소득이고 이게 총투자액이잖아요. 그 다음에 환원율 구할 때 있죠. 환원율도 이거랑 같은 거거든요. 공식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채 감당률 있죠. 부채 감당률도 부채 서비스액분에 뭐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순영업소득이 들어가는 게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가. 이제 그거를 구하는 거를 인식을 조금 하시는 게 필요하죠. 어디서든 간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수익가격 구할 때도 똑같아요. 수익가격 구할 때도요. 순영업소득을 무슨 이율로? 환원율로 환원해서 수익가격 구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뒤에 이제 간평에 가게 되면 이 수익가격을 구할 때 요 순영업소득을 구하라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유순전후가 중요해요. 저게 흐름이. 그래서 59번도 보면요. 다음에서 제시된 대상부동산의 순영업소득 물어봤죠. 자, 거기 보시면은 연면적이 1800이잖아요. 근데 유효 임대 면적 비율이 80%죠. 그럼 1800에 80 하면은 1440 나와요. 계산하시면. 근데 1440인데 평방미터당 5,000원이잖아요. 그러면 1440에다가 5,000원을 곱하잖아요. 그럼 얼마 나오냐면 720만 원 나와요. 720만 원. 네. 그런데 거기 보면은 공실이 몇 프로냐면 10%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0% 빼면은 72만 원 빼잖아요. 72만 원 빼면은 나오는 게 얼마 나오냐면 648만 원 나와요. 계산하시면. 근데 영업경비가 몇 프로라고 했냐면 50%라고 줬죠. 50%. 그러면 648에 50%니까 324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324만 원이죠. 이렇게 하는 거는 간단한 거죠. 이렇게. 이거 기출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서 실상 계산하는 거는 요것만 계산하는 거잖아요. 720만 원만 계산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쭉 계산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이런 얘기잖아요. 가능 총소득이 임대소득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하는데 1800인데 여기에 80%만 임대가 되니까 계산하면 1440 나오는데 요게 평방미터당 5,000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곱하면은 얘가 720만 원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공시를 10%를 줬으니까 72만 원 빼는 거죠. 그럼 나오는 게 648만 원이고요. 경비가 유효 총소득 대비 50% 준 거잖아요. 그러면 50%니까 절반이니까 그대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같은 숫자 적으면 되죠. 한 번 더. 그럼 324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60번 문제 있죠. 60번. 그러면 자, 비슷한 유형이니까 계산해 보시면 되죠. 연습용으로. 얼마 나오나요? 432만 원 나오시나요? 네. 거기 연간 부채 상환액은요. 그건 그냥 유인 지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알았죠. 지금 요거 구하라는 거잖아요. 이건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출제자는 이런 거 쓸데없는 건데 하나 툭 넣어주면은 갑자기 얘도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까지 계산하고 들어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은 이게 같은 배열로 줬잖아요. 2,400인데 몇 프로만 임대 줄 수 있다고요? 80%만. 그럼 2,400에 80%면 얼마 나와요? 1,920인데 이게 곱하기 얼마 하면 돼? 똑같이. 5,000원 하면 가능 총소득이 얼마 나와요?
960만 원 나오죠. 근데 얘 10% 줬죠. 그럼 96만 원을 빼야겠죠. 그럼 유효 총소득이 얼마 나와요? 864만 원 나오니까 똑같이 50%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432만 원 빼면 똑같은 숫자인 432만 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처음에 풀었던 거는 기출이고요. 요거는 연습 문제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많이 하시면 늘어요. 많이 안 하시면 낯설어서 못 하시는 거고 자꾸 푸시면 조금씩 감이 온다는 거죠. 또 이런 거 비슷한 거 3, 4개 더 풀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지겹다고요. 어떻게 푸는지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막 그 푸시라고 그러면 표정이 그냥 너나 쉽지 우리가 쉽냐 뭐 이런 표정이었다가 나중에 해보면은 또 해볼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하시는 거죠. 61번은요. 그 저당 투자자가 투자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순운용 수입이 얼마냐를 물어본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건 기출이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뭐를 일단 아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 저당 대부액 있죠. 융자금에다 저당 상수 곱하면 우리가 갚아나가는 원리금 구할 수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융자금 구하려면 저당 상수를 곱해서 원리금 계산하거든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아시나요?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뭐예요? 지금 거기 조건은 얘를 1.5를 줬어요. 그렇죠. 부채 감당률은. 근데 가치가 1억 원인데 지분이 4천 투자했대요. 그럼 빌린 돈이 얼마겠어요? 6천이죠. 6천인데 저당 상수를 얼마를 줬어요? 그럼 6천에 대한 10%란 얘기거든요. 그럼 얘가 얼마겠어요? 그러면 얘가 600이 되겠죠. 그럼 600 곱하기 1.5 하면은 얘가 900 나오는 거야. 그래서 순운용 수입이 얼마? 900. 이것도 가능한 산식이에요. 두 가지의 논리를 대입은 한 건데 계산에 대한 부분은 실상은 이거는 암산 수준이고요. 실제 계산은 요것만 하면 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600이 나오면 600 곱하기 1.5 하면 900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순운용 수입은 얼마가 된다? 900만 원. 한번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요. 뭐 61번까지는 뭐 선생의 욕심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또 60번 이렇게 푸셔가지고 풀렸는데 갑자기 61번 나오니까 표정이 또 어두워지신 거예요. 이게 줄라 그러면 같은 걸 주지 이것도 뭐야 또 이런 거여서. 그 다음에 62번에 보면 세후현금 수지 나오죠. 네. 여기 세후현금 수지 줄 때는요. 여기서는 요것만 준 거예요. 여기서만 계산하라고. 순영업소득 줬잖아요. 근데 순영업소득이 얼마 줬어요? 1억 4천 줬죠. 그럼 여기서 뭐 빼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냐면은 9천이죠. 그러면은 여기는 세전이 얼마 나오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빼야 되냐면 영업소득세를 빼야 되는데 영업소득세 계산하는 공식 알고 계신가요? 순잉함인데 1억 4천 줬잖아요. 근데 이자를 얼마를 줬냐면 7천을 줬잖아요.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1,000을 줬잖아요. 그러면 1억 4천에서 8천 빼란 얘기죠. 그러면 이게 과세소득이 나오죠. 그럼 과세소득이 6천이잖아요. 6천인데 여기다 세율을 곱하는데 세율이 30% 줬잖아요. 그럼 6천에 30%면 얼마겠어요?
63, 18이니까 1800. 그럼 5000에서 얼마 빼란 얘기예요. 그럼 새우가 얼마? 3200. 이렇게. 이렇게 하실 수 있겠나요? 예? 예. 그래요. 뭐 여기 이거는 뭐 새우까지 하시려고 그러면 요령이 있으시면 쭉 가실 수는 있는데 중간에 영업소득세 계산하는 게 있어서 그런데 그리고 이제 하나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이 순영업소득을 구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얘를 그러니까 얘를 빼는 안 주는 거예요. 얘를 안 주고 여기에 나와 있을 때 이 과세소득을 안 줄 거예요. 이렇게 안 준 상태에서 뭐를 구하라고. 근데 저기 같이 순영업소득 하면 뭐 가능총소득부터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봤더니 뭐 영업소득세가 1800이고 세율이 30%고 감가가 1000이고 얘가 이자가 7000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얘를 구하라는 거죠. 거꾸로. 그러면 요거는 지금 얘를 지금 곱해가지고 얘가 나온 거잖아요. 역순이니까 이걸 나누면 돼요. 그러면 1800을 0.3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얘가 6000이 나와요. 6000이 나오는 순간에 역순이니까 거꾸로 더하면 돼요. 그럼 1억 4천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만약에 혹시 이렇게 나오면 그거를 요령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과세소득에다가 얘를 곱해서 나온 게 있잖아요. 곱하기에 역수가 나누기잖아요. 그러니까는 1800을 뭐로? 세율로 나누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과세소득이. 얘가 구해지면 그 다음에는 산술이죠. 빼서 내려왔으니까 더하면 되죠. 그러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 번 정도는 인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대상부동산의 순영업소득 그러면 이게 또 가능총소득이 있구나 하고 딱 봤는데 없어요. 가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역순으로 계산하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요. 그 62번에 대한 세후 현금 수지 기초에서 63번하고 64번이 있죠. 예, 그거는 한번 풀어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뒤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 그 65번 있잖아요. 이거 수년가 계산하는 것 있죠. 요거는 이게 수년가하고 수익성 지수를 계산하라고 줄 때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맞춰준다고 그랬었죠. 할인율을. 거기 보시면 할인율이 몇 프로예요? 5%잖아요. 그럼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금년에 현금 지출이 있죠. 얘 300이고 100이고 100이고 100 이렇게 준 거 있잖아요. 출제자들이 이걸 다 맞춰서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제 유입이 있겠죠. 그럼 얘는 630이고 얘는 얼마? 315, 420, 262만 5천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할인율을 5% 줬잖아요. 그 원래는 계산할 때 1 플러스 0.05로 할인해야 돼요. 원래는. 그래갖고 계산하면은 600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5%를 주는 이유는 600에 5%면 30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0을 그냥 떼란 얘기예요. 그럼 그냥 600. 300에 5%면 15만 원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할인하는 게 아니라 15를 떼면 얘는 300. 400에 5%면 20이죠. 그러니까 얘 떼면 그냥 400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만 계산하라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는. 얘 계산하면 250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1.1 플러스 0.05로 매거를 할인하라는 게 아니라 뒤에 끝자리를 맞춰준 거라고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왜냐하면 이거는 수년가하고 수익성 지수를 다 계산해야 돼요. 계산해야 되는데 이걸 일일이 계산하라 그러면 시간 많이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숫자를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얘가 만약에 할인율이 10%였으면요. 이걸 660으로 줬을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600에 10%는 60이잖아요. 그럼 바로 600이 나오게끔. 그럼 얘는 330을 줬고 얘는 440을 줬을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서 수년가하고 혹시 수익성 지수 계산하라고 그러면 꼭 할인율하고 끝자리를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산은 이것만 하면 돼요. 세 가지는 그냥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해야 뭐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냐면 수년가하고 수익성 지수를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유입의 현가잖아요. 그렇죠?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 빼면은 그게 수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유입의 현가가 600이고 유출이 300이잖아요. 그럼 600에서 300을 빼면 300이잖아요. 요게 수년가잖아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다 1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왜 닭을 100을 낳겠어요? 빨리 계산하라고. 그럼 200이잖아요. 300이잖아요. 150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맞춰놓게 되면 거기 지문 중에서 A와 C의 수년가는 같다는 얘기죠. A 300이고 C 300이잖아요. 같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2번에 수년가가 가장 작은 사업은 D란 얘기죠. 제일 작잖아요. 150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제 수익성 지수를 계산해야 된다고요. 그럼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계산해요?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눠야겠죠. 네. 그러면 얘가 현가가 600이잖아요. 유출이 300이잖아요. 그러면 600을 300으로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2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지금 얘가 300이잖아요. 근데 얘가 100이잖아요. 그럼 3 나올 거고. 얘는 400인데 얘가 100이니까 얘는 4 나올 거고. 얘는 250인데 얘가 100이니까 2.5 나오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뭐가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근래는 이렇게까지 구하라고 하진 않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요런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낫다는 얘기죠.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러면 이 중에서 거기 문제에 보시면은 3번에 C의 수익성 지수는 4란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그 4번에 수익성 지수가 큰 순서가 CPAD라고 해놨죠. 근데 제일 큰 게 뭐예요? 그 다음에 큰 게. 그 다음에 큰 게. 그 다음에 A잖아요. 이게 틀린 거죠. 순서가. 그렇죠? 힘든가요? 한천이 힘들어? 그래요. 저천이 어떻게 할만해? 아니야. 힘들어? 일단은 뭘 알아야 되냐면요. 수년가는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빼서 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가 유입이잖아요. 유입의 현가. 네? 얘가 유출.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빼서 계산하는 거고요. 수익성 지수는요. 유입의 현가를 뭐로 나눠서 유출의 현가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입의 현가가 얼마예요? 600. 유출이 얼마예요? 300. 그러니까 600을 300으로 나누라는 얘기야.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년가는 빼서 계산하는 거고 수익성 지수는 나눠서 계산하는 거예요. 나눠서. 그러면 이제 5번 지문을 보시면은 총 투자비가 300만 원일 때 있죠. A만 수행하는 투자안보다 B, C, D를 함께 수행하는 투자안의 타당성이 더 높다고 돼 있죠. 그럼 맞는 내용이에요. 왜 맞는 내용이냐면 자, 300만 원만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년가가 얼마예요? 300이잖아요. 근데 B, C, D를 같이 하면 얼마 나와요? 650 나오죠. 부의 극대화의 판단 기준은 수년가의 크기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수년가가 훨씬 크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A보다는 이게 100만 원씩 나눠서 얘한테 투자할 때 300 들어가잖아요. 얘한테 300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100, 100, 100 이렇게 세 군데 투자하는 게 더 뭐가 크다는 얘기예요. 예, 저 수익이 더 크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죠, 이게. 이게 그 65번과 같은 배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가시면은 69번, 70번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배열이잖아요. 한때 이런 배열로 계속 출제를 했던 거예요. 출제를 했다가 이게 또 항의가 비판친 거죠. 니들이 와서 풀어봐라 막 이렇게 된 거죠. 또 1분 안에 풀게 되냐 막 이렇게 난리 친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 배열이 잘 안 들어오죠. 배열이.
근데 이제 단 이제 뭐냐면 간단한 거를 물어보는 걸로 할 때 연습 삼아서 수년가하고 수익성 지수를 이렇게 계산하는 이제 훈련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부담은 안 느끼셔도 돼요. 여기서 저기 얼굴 표정을 뵈면 그새 금방 티가 나요. 막 간단한 거 할 때는 표정들이 여유 있게 편하게 이렇게 툭 하시는데 쓱 맞고 뭔가 이상하면은 일단 한숨부터 훅 쉰 다음에 저기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거는 25회 때까지 나오고 그 이후로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26, 27, 28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무리긴 무리예요. 이게 1분 안에 이게 잘하시는 분들 이거 풀 때는 계산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이 이제 만약에 이런 요령을 알고 있으면 5% 이렇게 할인을 툭 보고 이제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또 이게 뭘 물어본지 진위 여부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66번하고 67번이 있죠. 네? 가끔 아마 이제 모의고사에서 이 배열을 따서 물어볼 수가 있는데 66번은 수년가 물어본 거고요. 67번은 수익성 지수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근데 66번을 풀면요. 67번도 풀리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거기 보시면 연금의 현가계수하고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주어져 있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수년가를 통해 가지고요. 그 뭐를 구하라고 순현금을 수년제 가치를 우리가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수년가라는 것은요.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빼서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유입이라는 게 뭐냐면 세후 소득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현금 흐름을 측정하면요. 이게 영업 현금 흐름이 있고요. 매각 현금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서는 이 두 개를 다 구해야 돼요. 그래서 과정이 복잡하다는 얘기고 어림셈법은 이거 하나만 구하면 돼요. 영업 현금 흐름. 그러니까 여기는 영업 현금과 매각에서 쭉 가능 총소득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은 세후 현금 흐름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매도 가게에서부터 쭉 가면은 세후 지분 복귀액이 있죠. 예, 요거 두 개를 다 구해야 돼요. 요거 두 개를 합한 것이 그게 유입이에요. 요걸 이제 할인하게 되면 이게 유입의 현가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그러면 여기 보시면 130으로 쭉 돼 있죠. 이게 영업현금 흐름이라는 거예요. 영업현금상에서 요게 세후 현금 수지를 얘기를 하고요. 여기 1430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이 안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그 조건에 대한 것이 그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요게 나중에 5년 차에 팔 때 이게 연말에 판다는 가정이에요. 그러면은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도 역시 운영 수익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팔 때 얼마? 1,300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계산할 때 얘는 지금 같은 금액이 어떻게 돼요?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이 금액에 대한 무슨 가치를? 현재 가치 합계를 구해야 되니까는 130에다가는 연금의 현가 개수를 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300에다가는 일시불의 현가 개수를 곱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수치가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연금의 현가 개수하고 뭐하고요? 일시불의 현가 개수. 그러면 거기 보면은 기간 5년인 연금의 현가 개수가 3.79079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130만 원 곱하기 3.79079 있죠. 네, 이거 곱하게 되면 약 한 492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1300 곱하기 0.620921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 얘를 곱하게 되면요. 약 한 800, 한 7만 얼마 이렇게 9천 뭐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얘네 둘을 갖다가 더하면은 얼마 나오냐면 이게 1300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유입의 현가예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출을 얼마를 했어요? 1000만 원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뺀 게 수년가잖아요. 그럼 1300에서 1000을 빼면 남는 게 얼마겠어요? 300. 그래서 수년가를 300이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년가라는 것은 수년가는 유입의 현가에서 뭐 빼는 거예요? 유출의 현가를 빼는 거죠.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유입의 현가를 뭐로? 유출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여기서 이게 1300이고 얘가 1000이니까 남는 게 얘는 300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1300을 1000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1점 얼마가 나오겠어요? 3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는 300이고 수년가는 300이고 수익성 지수는 1.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66번은 300만 원이 될 거고요. 3번에. 67번에도 답이 3번이죠. 1.3. 요 배열까지만 한번 해본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요. 여기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냥 넘기셔도 돼요. 여기까지 뭐. 나머지는 할인율 대입하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풀어보신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늠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순영업소득까지 구하는 것 있죠. 또는 세후현금 흐름까지 구하는 것 있죠. 세후보다는 순영업소득 구하는 게 쉽죠. 그렇잖아요. 근데 세후 구하는 것보다는 얘 구하는 게 더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 등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정확하게 선택하시라고요. 다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투자론에서 다 하실 수 있으면요,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대신에 연습은 제가 계속 시켜는 드릴 거예요. 그러시고 51페이지 가보시면 비할인 기법이라고 돼 있죠. 비할인 기법.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게요. 종합환원율, 저당환원율, 지분환원율, 순소득 승수, 부채 감당률, 잘 나와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지대 때 구할 때 종합수익률, 저당수익률, 지분수익률 이렇게 한 거 기억하시나요? 이게 그거예요. 그거. 종합환원율은 총투자액에 대한 뭐? 그러니까 이게 종합수익률이에요. 이게 지분과 저당이 투자해서 발생한 종합수익의 크기를 백분율로 표시한 거고요. 저당환원율은요. 아까 한 대로 저당 투자액분의 뭐 저당 수익이 있죠. 그러니까 저당 수익이 뭐냐면 원리금, 부채 서비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분 환원율이라는 것은 지분 투자액이 있죠. 지분 투자액에 대한 여기가 이제 지분 수익이잖아요. 지분 수익으로 들어가는 게 뭐겠어요? 이게 순영업소득이잖아요. 순영업소득에서 뭐 빼면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나오는 게 뭐예요? 세전현금 수지 있죠? 이거. 요거. 그게 지분수익이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순영업소득은 내 돈하고 빌린 돈하고 같이 들어가서 발생한 수익이잖아요. 그럼 요 수익에서 누구하고 누가 나눠 가져야 돼요? 은행하고 나하고 나눠 가져야 되니까 요거는 은행에 주는 수익이고 은행에 주는 수익을 빼고 나면 이게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수익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게 지분 환원율 또는 지분 수익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출제할 때는 지분 배당률 이렇게 해도 줘요. 그 다음에 순소득 승수는 알고 있나요? 순소득 승수의 역수가 얘잖아요. 순서 뒤바꾸면 되죠. 그러면 얘가 혹시 식이 생각이 안 나시면 요 승수 앞에 있는 애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분모로. 근데 순영업소득은 무슨 투자일까? 총투자일까?
세전하고 세후만 지분 투자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투자액이에요? 이렇게 식을 만드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승수가 있으면 승수 앞에 있는 애 있죠. 걔가 어디로 가면 돼요? 걔가 분모로 가면 돼요. 걔가.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있죠. 이거를 구해야겠는데 식이 생각이 안 나시면 여기 요 승수 앞에 있는 애 있죠. 얘를 분모로 집어넣으면 돼요. 세전을. 근데 세전과 세후는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이니까 여기는 지분 투자액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식이 만들어지잖아요. 뭐만 갖고? 제목만 갖고. 어? 이게 식이 만들어진다고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거 다 해봤잖아요. 이거 기억하시나요? 괜찮아요. 지금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또 하면 되니까. 어떻게 다 우리가 배운 걸 다 기억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나온 대로요. 지금 무슨 승수라고 그래요? 순소득 승수라고 해놨죠. 그러면은 식을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승수 앞에 있는 요거 있죠. 얘가 어디로 가요? 근데 얘는 순소득이지 지분이 아니죠. 세전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는 무슨 투자예요? 이렇게 식이. 그러면 얘라도 기억을 왜 하라고 그러냐면요. 얘하고의 역수가 뭐니까? 종합환원율이니까 얘가 기억이 안 나면 얘를 쓰면은 얘가 기억이 나게 돼 있죠. 뒤집으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게 승수에 대한 애들만 알고 역수만 알면은 식이 그냥 외우지 않아도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거기 71번 보시면요. 71번의 지문에 보시면 저당 환원율, 그 다음에 2번의 지분 환원율, 5번의 자본 환원율 이렇게 나오죠. 근데 72번도 가면 1번의 종합 환원율, 4번의 지분 환원율, 5번의 부채 감당률, 3번의 자본의 수기간 나오죠. 자본의 수기간이 그게 순소득 승수가 가리키는 거라고요. 자본의 수기간이. 그러면 출제자들은 요 배열을요. 맞추기 쉽게 해줘요. 일단은 71번에 부동산 가치가 얼마예요? 이거 100만 원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 그러면 이게 10억이라고요. 10억. 단위가 1,000원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럴 때 거기 보시면 그러면 이게 부동산 이 총투자액이라는 게요. 그게 부동산 가치라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치가 10억이니까 나도 투자할 때 10억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 순영업소득이 있죠.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5,700이잖아요. 5,700. 자, 괜찮아요. 이 상태로 우리 계속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5시에 죽어도 못 끝나요. 이거는 더 가야 돼요. 이거는. 자, 이거는요. 출제자들이 맞춰준 거예요. 그죠? 총투자액이 10억인데 순영업소득이 5,700이잖아요. 10억에 5,700이면 몇 프로겠어요? 5.7%니까 5번이 답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2번에 지분 환원율, 가로 열고 지분 배당률이라고 돼 있죠. 네. 지분 배당률은 구하는 수익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보시면 지분 배당률 있죠. 걔는 세전 현금 수지 승수하고 역수예요. 얘하고. 그럼 얘 뒤집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승수하고 수익률이 역수라고요. 역수니까 자, 제가 수업 시간에 가운데다가 가유순전호 적어드리고 이쪽에 승수 적어주고 이쪽에 수익률 적어주죠. 그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역수를 구별하시라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 순소득 승수 있으면 승수 앞에 있는 애가 여기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투자액이라고 그랬어요? 얘하고 역수가 그게 종합환원율이라고요. 그러면 역수가 종합환원율을 알면은 식은 얘하고 얘를 뒤집으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무슨 투자액? 여기는 순영업소득이고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있죠. 그러면 얘는 승수 앞에 있는 세전 현금 수지가 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세전과 세후는 무슨 투자액이라고 그랬어요? 얘하고의 역수가 뭐냐면 지분 배당률이라고요. 그러면 얘가 뒤집어지니까 여기가 지분 투자액이고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세후 현금 흐름 승수의 역수는 뭐가 되겠어요? 세후 수익률. 뒤집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있죠. 그럼 얘도 승수 앞에 있는 애가 일로 갈 거 아니에요. 세후. 세전과 세후는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 그럼 얘하고의 역수가 누구냐면 세후 수익률 돼요. 그러면 세후 수익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지분, 여기가 무슨 세후.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쪽이 정리가 되면 한쪽이 정리가 된다고요. 그렇죠? 그럼 무슨 관계만 알면 돼요? 역순만 알면 되는데 여러분에게 주로 쓰는 게 위에 거 이거 네 가지라고요. 위에 거.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71번에 2번에 지분 환원율이 있죠.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71번이면 지분 투자액이 얼마겠어요? 5억이죠. 5억. 10억인데 대출 비율이 50%라고 했으니까 10억 중에 5억은 빌렸다는 얘기고 5억만 내 지분 투자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 계산하려고 그러면 거기 세전 있죠. 지분 투자 세전이니까 5억에 대한 1700이면 몇 프로겠어요? 3.4%죠. 5억에 1700이면. 그렇죠? 근데 4.5%고 있으니까 틀렸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72번 있죠. 72번에 가시면 자, 갑은 현금으로 5억 원을 투자해서 순영업소득이 연간 8천만 원, 저당 지불액이 연간 4천만 원인 부동산을 8억 원에 구입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종합환원율은 10%죠. 왜냐하면 총 투자액이 얼마예요? 총 투자액이 8억이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8천. 8억에 8천이면 10%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얘가 8억에 얼마예요? 그러면 10% 나오죠.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쪽이 10이면 나머지도 10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뒤집으면 얘가 8천인데 얘가 8억이잖아요. 나누면 얘가 10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쪽이 10이면 나머지도 10인 거예요. 네, 그래서 종합환원율이 10%니까는 자본회수 기간도 10이란 얘기죠. 그렇죠? 이해하시겠나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아시죠? 부채 감당률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이 부채 감당률이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이거 아시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뭐 빼요? 이렇게 빼죠. 요게 공식이죠. 부채 서비스액분의 뭐 순영업소득이죠. 요게 공식이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보시면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8천이잖아요. 저당 지불액이 4천이잖아요. 8천을 4천으로 나누면 2 나오죠. 그렇지 않나요? 거기 지분환원율 물어봤죠. 지분환원율은 몇 프로 나오겠어요? 그냥 거기서 그것만 빼시면 돼요. 순영업소득에서 저당 지불액을 빼주면 그게 지분에 대한 대가잖아요. 그러면 8천에서 얼마 빼면 돼요? 4천. 그러면 세전이 얼마겠어요? 4천이란 얘기죠. 근데 지분 투자액이 5억이잖아요. 5억에 4천이면 5, 8, 40이죠. 8%죠. 근데 7%를 쓰니까 걔가 틀렸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거기 우리가 비할인 기법을 보면 얘는 26, 27, 28
3년 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수년가는 25에서 끊어졌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출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받아준 거예요. 수년가 수익성 지수를 1분 안에 계산하기 힘드니까 걔들은 그냥 이론을 내고 이쪽을 계산을 이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거. 그러면 뒤에 73번 문제 있죠. 73번 문제. 73번 문제 보시면 자, 다음의 자료를 통해서 산정한 값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그죠? 근데 아까 제가 힌트 드렸죠. 순소득 승수하고 종합환원율 있죠. 한쪽이 10이면 나머지도 10이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순소득 승수가 10인데 종합자본환원율이 8%라고 그랬으니까 걔들 중에 하나가 답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총 투자액이 10억 원이잖아요. 그럼 순영업소득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얘기잖아요. 거기는 부채 서비스액이 6천이라고 줬죠. 세전이 6천이라고 줬죠. 근데 부채 서비스액이 4천이라고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4천을 빼서 6천이 된 거니까 6천에다 4천을 더하면 얘가 1억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10억에 1억이면은 몇 프로겠어요? 10%인데 8%를 쓴 게 그냥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답이 4번이겠죠. 어떻게 이게 조금 그리고 나중에요. 그 식에 대한 것을 조금 인식이 되신 분들이 계산이 빨라요. 계산이 빠른 게 왜 그러냐면요. 거기 74번 있잖아요. 74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부채 감당률 계산하는 공식 알고 계시죠? 부채 감당률 보시면 자,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죠. 근데 거기 5번 지문에 가면 부채 감당률이 얼마래요? 1.5인데 거기 보시면 순영업소득이 얼마라고 해놨어요. 순영업소득이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부채 서비스액이 2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당연히 1.5가 나올 수가 없죠. 2,000분의 1,000은 0.5인데 걔가 틀린 거예요. 걔가 답이라고요. 그러니까 출제자는요. 이렇게 계산 문제가 있으면 밑에 쪽에서 답을 잘 줘요. 4번, 5번 쪽에서. 그 왜 4번, 5번 쪽에서 답을 주겠어요? 계산하는데 시간을 뺏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안 되는 분들은 1번부터 계산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절대로 1번부터 계산하지 마시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5번하고 4번식으로 계산해 보세요. 그게 훨씬 빠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시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복잡해 보이는 내용을 푸시게 되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스트레스가 쌓이시면서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고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최천혁 힘들어? 그치? 힘든 거야.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야. 지금 보니까 우리 성격 좋은 최천혁가 벌써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버려야 돼? 어떻게 갖고 가야 돼? 고민하고 있는 거지. 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해보신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대신에 요거는 하나 알아두세요. 옆쪽으로 가면은 77번 있죠. 77번. 한 빌딩의 현재 부동산 가치가 100억이래요. 자, 투자자는 30억 원을 지분으로 투자하고요. 나머지 70억 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5년 만기 원금 일시상환 연 10%로 부채를 조달하기로 했대요. 근데 이 부동산의 가치는 매년 5%씩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대요. 그러면 투자한 2년 차의 대부 비율이 얼마가 되냐는 거예요. 그죠? 그럼 1년 차의 대부 비율은 얼마겠어요? (100억인데) 얼마 빌렸다는 거예요? 70억. 그럼 대부 비율이 얼마? 70%인데 매년 얼마씩 상승한대요? 그럼 105억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융자금은 어떻게 돼요? 융자금은. 그렇죠. 융자금은 그대로 70억이에요. 만기 상환 조건이니까. 그러면은 1년 차 때는 70%였던 애가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얘가 67%로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렇게는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요렇게.
부동산의 가치가 매년 몇 프로씩 5%씩 상승할 때 융자받은 금액은 고정시키는 거예요. 만기 일시상환이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70%였던 대부 비율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니까 융자 비율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2년차의 대부 비율은 몇 프로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런 거는 간단하겠죠. 원리만 알면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 요건을 보셔가지고 지금 그 이후에 이전에 나왔던 거는 그렇죠? 안 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런 거는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 더 팁을 드리면 부채 감당률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우리가 부채 감당률을 보시면 얘가 부채 서비스액분에 얘가 순영업소득이잖아요. 근데 이게 상환이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인 거예요. 그걸 금리가 고정금리로 주는 거죠. 그럼 만약에 70억을 빌렸는데 이자율이 만약에 10%라고 가정하면 고정금리면 얘는 그냥 7억일 거 아니에요. 근데 순영업소득이 만약에 10억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얘가 매년 가치가 얼마씩 수익이 5%씩 증가한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1년차 때는 이렇게 되지만 2년차 때는 얘 그대로 7억인데 얘가 10.5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채 감당률의 수치가 어떻게 돼요?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의 변화는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변화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이론에 있는 거예요. 이론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문제로 넣을까 그러다가 이게 더 간단해 보이니까 이걸 넣어드린 거예요. 이 정도는 원리 알면 하실 수 있겠나요? 이 정도는? 근데 그것도 또 선생의 욕심이죠. 어려운 분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시험장에 갔는데 77번과 같이 나온 거예요. 그 나오면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또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보면 내용은 간단한 거라고요. 그죠? 네, 그렇죠. 네. 네. 이게 실상은요. 이게 원래 요건은 5년 차예요. 5년 차. 근데 5년 차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2년 차로 드린 거예요. 2년 차로. 실전에도 나와도 2년 차밖에는 안 줄 거라고 보는 거죠. 5년 차 두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럽죠. 그렇지 않겠어요? 일단 요 정도 일단 하신 거고. 요 정도. 이게 제가 볼 때는 확실히 그러시네요. 저의 생각에는 이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서 순양가하고 수익성 지수는 좀 힘드시더라도 요령 정도만 알고 계시고 만약에 할인율 5% 주면 끝자리랑 맞춰보라는 거. 근데 근래는 그쪽이 잘 안 나오니까 이쪽은 좀 계산을 해주셨으면 해가지고 여기를 한번 슬쩍 밀어봤는데 반응은 별로 안 좋으시거든요. 이쪽이. 그러니까 여기가 반응이 안 좋으니까 얘도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대부분 제가 간단한 건데 지금 이쪽이 다 싫은 거예요. 지금. 이쪽이. 근데 아까 했던 자기자본 수익률은 계산할 수 있으신가요? 그 기대 수익률 50%씩 주면 계산할 수 있나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50%씩 산술 평균하는 거. 아니 뭐 그런 것도 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예. 오는 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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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왜냐면요. 5년 원금 일시 상환이잖아요. 만기 상환이기 때문에 70억의 그 빌린 돈의 금액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대부비율이라는 거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크기로 측정하잖아요. 이자를 대입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그게 70억 빌렸고 이자만 10% 조건으로 빌렸는데 기간 동안에 10% 이자만 내는 거고 원금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지금 변한다는 얘기죠. 가치가. 예.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죠. 예. 괜찮으신 거죠. 뭐 또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그래. 자, 또 잠깐 쉬셔야 되죠.